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에 오늘은 28번째 날이죠. 28번째 날 우리가 네트워킹 부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단말이 아니고 단말에서 서버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관련돼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잠깐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애니메이션 스레드와 애니메이션 부분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그래프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우리가 XML grow.xml이라고 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가로 방향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프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그래프 안에 들어가는 일부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XML 정의를 할 때 그 스케일 태그 안에다가 from y scale과 to y scale이라고 하는 속성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걸 추가를 안 하니까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 될 때 보이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추가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한 것처럼 자, 오늘부터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킹 관련된 거는 얘기한 것처럼 소켓이라고 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일단 네트워킹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트워킹에서 일단 네트워킹의 개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네트워킹이 아까 두 개의 단말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됐는데 네트워킹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것과 HTTP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RSS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화돼서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로컬에 있는 함수, 즉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놓고 호출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RPC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XML 기반으로 되어 있는 XML RP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킹의 개념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요즘엔 뭐 스마트폰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버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클라우드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요청을 보내고 다시 응답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티어라고 하는데요. 티어는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그 단말의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리하고 서버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티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서버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소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시켰다라고 하면 3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관리하는 서버를 별도로 두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TCP/IP라고 하는 걸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TCP/IP 수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표준 자바에서 또는 다른 언어에서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표준 자바의 소켓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표준 자바의 코드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바를 하셨다라고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고 쓰는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와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준 자바를 사용을 할 수 있다. 표준 자바에 사용하는 네트워킹 관련된 소켓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HTTP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좋죠. 그대로 코드를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바에서 사용하던 리소스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표준 자바에서는 우리가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고 그 스레드에서 나오는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자, 안드로이드는 UI 자체가 새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UI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UI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고 나서 그 스레드의 결과물을 UI로 업데이트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UI가 만약에 예를 들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화면에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물을 화면에 업데이트할 때 UI 텍스트 뷰에 있는 글자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스레드 부분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는 반드시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핸들러를 써야 된다. 자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트워킹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건장하고 단순한 형태가 핸들러를 사용해서 포스트 날려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직접 소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TCP/IP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네트워킹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소켓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 자바의 코드를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지원을 한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서버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표준 자바의 서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 자바의 클라이언트를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안드로이드로 옮길 거예요. 근데 서버는 굳이 옮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와 표준 자바의 서버, 표준 자바의 클라이언트는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eclipse.org 가서 이클립스를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자바는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클립스는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고요. 기존에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시던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열고요. 자 설치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지정하고 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여기서 파일 뉴라고 하면 자 지금은 이클립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아니고 자,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여기다가 자 뭐라고 만들 거냐면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소켓 exampl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자바 소켓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거는 자바 소켓이니까 자바 소켓, 표준 자바의 소켓 관련된 코드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넣고요. next 누르고 다시 finish를 누르면 자바 소켓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금방 만들어집니다. 왜 금방 만들어질까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표준 자바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웬만한 코드를 직접 다 만드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뭐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스 폴더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제 자바 소스를 만들어 봅니다.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가 패키지라고 있어요. 패키지 우리가 자바 패키지를 입력을 합니다. org.androidtown.socket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름은 자 자바 소켓 서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소켓 서버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즉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까요? 자 그럼 이 체크를 하나 더 합니다. 그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 자, 새로운 자바 소켓 서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표준 자바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시작점이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커멘트 설명글은 삭제를 하고요. 이 안에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 코드는 자, 표준 자바에서 사용하는 소켓 서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자바에서 소켓 서버는 어떻게 만드냐? 자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걸로 자 서버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new 서버 소켓 하면 서버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는 자 포트 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네트워킹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단말에 IP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6만 개가 넘는 포트가 있죠. 그 중에 포트를 딱 지정을 해야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포트라고 하는 거 지정을 합니다. 빨간 줄 나와 있죠. 자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알파벳 O 키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임포트 메뉴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키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포트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네요. int라고 해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5001번 한번 해볼까요? 5001번으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빨간 줄이 나오네요. 빨간 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자, 이렇게 exception 예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외 처리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하는 파란색 링크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는 try catch 문이 추가가 됩니다. 설명글은 선택해서 없애주고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더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서버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콘솔에다가 뿌려줄 수 있도록 자,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해서 자, 서버 시작됨 이라고 하고 이 뒤에 포트 번호를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라고 하는 게 이 한 줄만으로도 시작이 되네요. 근데 이 서버에서 결국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일단 접속하는 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while문을 씁니다. 자, true라고 하고요. while문에서 어떻게 하냐? 이 서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server.accep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accept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그 접속한 정보를 이용해서 소켓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소켓 객체는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 정보가 됩니다. 자, 빨간 줄이 나왔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오케이 하면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소켓 객체를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정보를 소켓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켓 객체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줄 수 있냐? 자,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왔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get input stream 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스트림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가장 간단한 형태로 object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이거를 instream이라고 하는 변수로 하고 이거는 new object input stream. 자, 자바에서 object input stream은 객체 단위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자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는 object input stream을 사용을 합니다. 빨간 줄 나왔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 object input stream에다 대고 instream 점 해서 뭐가 있냐? read obj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면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객체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object 자, input이라고 한번 받아볼까요? 자, 이렇게 받아보면 read object에 exception이 또 필요한데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대요. 그러면 catch, try catch에서 catch 안에 IO exception이 아니라 IO를 없애주면 모든 예외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고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인풋을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다시 한번 보낼 겁니다.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보낼 건데요. 보낼 때는 socket.get output stream이라고 하면 보낼 수 있는 스트림 객체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객체 단위로 보내겠다. objec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outstream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new object output stream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자,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자, 아웃스트림에다가 써줍니다. 이번엔 write obj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오브젝트 객체,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걸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객체는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오브젝트 string이라고 하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풋이라고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from server라고 하는 글자를 더 붙여서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자, 우리가 뭔가 써줄 때, 스트림 객체에다 써줄 때는 버퍼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버퍼 안에 데이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두 써줘라 플러시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자, 쓰는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해서 자, 클라이언트로 보낸 데이터라고 해서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를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모두 다 썼다라고 하면 스트림 객체를 닫아줘야 되겠죠? instream.close outstream.close. 자, 그 다음에 자, 소켓도 닫아줄 수 있어요. 자, socket.close. 이렇게 하면 자, 클라이언트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만들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소켓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서버가 만들어진 겁니다.